책을 읽읍시다. 싫은데요? 북튜버가 말대꾸? 요즘번 제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영상에서 독서가 준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오늘 제 실수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양심 선언을 하려 합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책을 두고 이성에 어쩌고 지식에 저쩌고 암튼 좋은 거라 여기지만 최근 책 덕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가곤 합니다. 님들 솔직히 말해보삼 크크. 솔직히 물려치기긴 하죠? 이름하야 독서 무용론. 말인즉슨 독서가 사실 별 도움 안 된다는 거죠. 북튜버인 저도 독서 무용론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봤고 그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도움 안 되는 게 맞다였습니다. 아니 언제는 독서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면서요. 물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아니에요. 근데 맞기도 합니다. 근데 또 아니기도 해요. 근데 또 맞기도 맞을래요? 딱히 맞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똑똑하신 분들이 독서가 최고다. 마음의 양식 무조건 읽어라. 고 떠들어댄 탓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책이 니네가 쓴 책이 아니라 니체가 쓴 책이라는 걸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글이 책이라는 한 글자로 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랑의 기술도 책이고 화성난 금속료도 책이고 개백수 피고바티스트가 쓴 내피셜도 책이죠. 유성에게 잘 보이는 법을 알려드려요. 글자로 적혔다는 거 빼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다른 펄프 덩어리가 모조리 책이라고 불립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책은 없다던데요? 예, 그런 말도 있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책은 없다는 말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책은 가치가 있죠. 한문교사를 포함하면 말이죠. 이 영상을 보는 똑똑한 님들은 흉악범의 인생에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흉악범이 좋은 사람이란 뜻은 아니죠. 와, 난 절대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뭘 더 숨기겠습니까? 세상 모든 책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책이 더 많아요. 혹시 진시황이 이런 책을 읽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트래쉬 같은 책이요. 아니, 열받았으니까 조금 더 화끈하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런 책은 1만 권 읽는 것보다 한 글자도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 책은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이 나락에 빠질 거라 장담에 장담을 합니다. 그래, 요즘 퓨즈에 자빠져 자고 있는 애들 많더라. 크크. 아니요, 힐링책이나 작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목발 파는 곳 가서 난 다리가 멀쩡한데 왜 목발을 파냐 고는 하지 맙시다 고 말한 바 있듯이 이런 장르의 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매우 건실하고 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 상황에 따라선 인생이 뒤바뀔 만큼 좋은 영향을 준다고 봐요. 장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책은 언제 읽든 누가 읽든 그지 같은 책, 편견에 가득 찬 대중서와 사람을 속이는 책이죠. 낮은 단상에서 편견을 부르짖는 책,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거짓말을 하는 책, 되도 않는 근거로 사람을 착각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책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같은 책을 마주할 때마다 도저히 독서를 좋은 취미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책에다가 그냥 지 생각 적는 건데 대체 뭐가 문제야? 그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갖는 독서 신화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굳게 믿는 신화요. 한 달에 0권, 6권, 11권, 16권, 21권을 읽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다음 사람들 중 독서가 유용한가? 라는 질문에 전혀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에 따르면 1.1%로 이분들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얘네겠지. 어디 직접 봅시다. 여기는 0%, 여기는 0%, 여기도 0%, 그리고 0.7%. 놀랍게도 두 번째는 한 달에 21권 이상 읽는 독서광이었습니다. 물론 표본도 응답도 무지하게 적어서 사실상 무의미한 수치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응답했을 수도 있고 연구를 하신 분들도 해당 응답을 보고 일관성 없는 답변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달라요. 이 응답은 당위적이었다 봅니다. 전혀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독서 광익에서 나온 이유, 독서가들 사이에서 독서 무용론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를 잔뜩 느끼면서도 책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같다고 봐요. 이상하다. 독서는 도움이 될 텐데. 또 독서 신화가 문제가 된 거죠. 이 신화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TV에서 끝도 없이 들어오던 놈이다 보니 독서 뉴비만 아니라 수백 수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조차도 이 신화에 얽매여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하. 저는 독서라는 바다에 스트레칭도 안전장치도 보트도 없이 퐁당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라면 보이는 대로 홀라당 주워먹었죠. 아무튼 책이니까 좋겠지. 별다른 기준도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고 눈에 밟히는 대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처음 뛰어들었을 때보다 수영 실력도 늘었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죠. 독서 살집이 늘어나고 노하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저는 독서 신화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엥? 바다 위엔 배탈이 나는 독극물도 많았지만 영양분 가득한 존맛 등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닥치는 대로 집어먹다 보니 내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개인적 취향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나름대로 구분도 가능해졌죠. 네, 독서 신화는 노진똑 채널의 개그 공신이자 제 독서력의 근간이 되어준 신념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안 좋다는겨? 그런데요, 툭 까놓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보자면 난 운이 참 좋았던 거구나. 입에 안 맞아서 쫄쫄 굶었을 수도 있겠구나. 첫 술에 식중독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독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는 노는 걸 존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똑똑하지도 않기 때문에 텍스트가 인지 피로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에브리데이 통감하며 살고 있고 어떤 책은 쉬면서 읽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알죠. 저는 직장도 다녀봐서 압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독서란 야근에 지쳐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꿀같은 휴식 시간을 쥐어짜내서 해야 하는 지적 노동이죠. 그런 상황에서 의지를 발휘하고 시간을 내서 어찌어찌 몇 권 읽어냈다 하더라도 또 언제 시간을 낼 수 있을지, 그런 체력은 또 언제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읽어낸 몇 권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주죠. 현자들이 말한 책이 이런 건가? 차라리 흥미를 잃으면 다행이지. 독극물을 삼키면서도 원래 이런 맛이겠거니 쓰니까 보약이려니 넘기고는 자기가 독에 절여진지도 모른 채 악취를 뿜어대곤 합니다. 그런 경험도 겪어봐야지. 물론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싶다면 직접 맛보는 것만큼 좋은 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무 위키에 된장이라고 검색해보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우리에겐 휘둘리지 않는 줏대가 필요한 거지 무지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무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책의 99.999%는 모른 채로 생을 마감합니다. 최근 구글북스가 추정한 전 세계에 출판된 도서는 무려 1억 3천만 편. 확률만 따진다면 우리는 항상 전혀 다른 걸 집어들고 같은 거라고 외치고 있을 테죠. 독서 꼭 하세요. 거 도움 안 되던데.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듯 세상에는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식한 놈도 있고 무책임한 놈도 있고 리듬을 이용하는 비열한 놈도 있죠. 그리고 그 놈들은 항상 니체나 칸트가 운전하는 버스에 무임승차를 해댑니다. 신은 죽었다. 응응 내가 죽임. 크크크. 아니 사실은 우리가 태운 건지도 모르죠. 책이네요. 여기 와서 줄 서세요. 님들, 책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독서 환상을 버리고 안 좋은 책도 있다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복규버가 그런 말 해도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엔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뒤바꿀 아름다운 책도 많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독서 환상을 벗겨내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히 빛나는 그 책의 온전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겁니다.